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신체 검사의 이제 합격 기준, 불합격 기준을 봤었는데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갔죠? 자, 이어서 진행을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신체 검사 불합격 기준을 봤는데요. 자, 신체 검사 실시 의료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어디에 위탁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신체 검사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느냐? 자, 의료법에 따라서. 자, 여기 또요. 중요한 것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에서 받으면 돼요. 자, 전국의 모든 의원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원에서. 자, 철도 안전법에 따른 의원이 아닙니다. 자, 의료법에 따른 의원에서, 의료법에 따른 병원에서,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영주 캠퍼스에 와 있는 분들, 영주 시내에 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체 검사가 이제 그 뭡니까? 철도 차량 운전 면허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기준에 맞는 신체 검사 판정을 해줄 수 있는 의원이 모든 의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 규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신체 검사 판정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요. 자, 요 신체 검사의 불합격 기준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철도 안전법에서 정한 신체 검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정기 검사 때는 일반 항목의 혈압 수치와는 관련이 없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혈압이 180에 110인데 정기 검사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사 때는 혈압 기준이 없었다는 거. 자, 순환기 계통 검사 항목에는 심부전증, 발작성 빈맥, 폐성심, 심근경색증이 있다. 이렇게 심이 들어가는 게 바로 순환기 계통이었습니다. 자, 분이 아니죠. 두 눈의 나한 시력은 0.5, 교정 시력은 0.7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이다.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 여러분들 앞에서 했지만 다 기억 못 하실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내분비 계통 검사 항목에는 갑상선, 뭐 거인증, 에디슨병, 이거 내분비 맞는데 또 당뇨병의 식전 혈당은 140 이상이면 불합격 기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해설을 적어 놨는데 자, 교정 시력의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0.8 이하면 불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주로 이제 심자 들어가는 순환기 계통, 그 다음에 뭐 맥박 150, 혈당 140 이상, 맥박 150 이상, 그 다음에 뭐 귀 뭐 40데시벨 이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합격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적성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 자,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체 검사 판정서, 적성 검사 판정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체 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종합병원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나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코레일의 적성 검사 기간 딱 한 곳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 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 검사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운전 적성 검사에 불합격했다 하는 사람 또는 적성 검사를 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적성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 첫 번째, 적성 검사에 일단 불합격했어. 그러면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에 철도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4번에 시작하는 교육 일정에 맞춰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적성검사 판정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잘 파악하셨다가 미리미리 적성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 가끔 한 명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성검사 정도야 뭐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미리미리 받아두면 혹시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3개월 뒤에 다시 도전을 해서 합격 판정서를 받으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 적성 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어. 이 사람들은 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적성 검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역시도 합격 기준, 검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 적성 검사에 관한 전문기관, 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정해서 운전 적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뭐 지정해봤자죠. 자,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은 앞에 쪽에 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사람에 관련된 거, 기관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거, 과징금 가치, 그리고 사람 기준에 사람에 관련된 거는 다 주로 중요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성검사 기간의 지정 기준, 교육훈련 기간의 지정 기준, 안전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 이런 기관의 지정 기준들도 누가 정해놨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다. 자, 운전적성검사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동양대학교가 단체로 운전 적성 검사를 뭐 신청을 했는데 뭐 자기네들이 바빠서 안 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안 되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서로 이제 뭐 MOU를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개인이 또는 뭐 기관이 신청했을 때도 거부할 때가 있나? 이럴 때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운전 적성 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이럴 때는 1개월 업무 정지 뒤에 나와 있는데 미리 하면 1개월 업무 정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적성 검사 뭐 아는 사람이니까 적성이 되게 적성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격 판정서를 내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운전 적성 검사 기간의 지정 절차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13조. 자, 운전 적성 검사에 관한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은 해야 되죠. 신청은 해야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이 당에 따라서 운전 적성 검사 기관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의 운영 계획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다음에 운전 업무 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뭐 그래도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코레일에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 뭐 제2, 제3의 기관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2항에 따라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기관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운전 적성 검사 기관 지정 기준입니다. 지정 기준. 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자, 먼저 운전 적성 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 적성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설, 전담 조직을 갖춰라.
뭐 다른 일 하다가 적성 검사도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설 전담 조직을 갖춰라.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검사 인력을 몇 명? 3명 이상 확보를 해라.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라.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춰라. 사무실도 갖추고 검사장도 갖추고 또 다양한 검사 장비들도 갖춰라. 그리고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갖춰라. 그래서 전인 인력 사업 전인 사업 이렇게 추시차 법전 정교연처럼 여기 또 전인 사업 이거를 갖춰라. 전담 조직을 갖춰라. 전문 인력을 갖춰라. 사무실 검사장 검사 장비를 갖춰라. 업무 규정을 갖춰라입니다. 자, 이런 적성 검사 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대통령령은 적성 검사 기관의 지정 기준을 만들고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자, 그다음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의 변경 사항 통지. 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은 그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 적성 검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변경되었다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제가 대부분의 어떤 소통 기간은 1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20일이 나올 때도 있었고 7일, 14일이 나올 때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라. 자, 시행규칙 제16조 적성검사 방법 절차 및 합격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누가? 지정 기준은 전인사업, 지정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 생년월일은 없습니다.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해서 자, 운전 적성검사 기관이나 관제 적성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요즘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성검사 판정서나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합격 기준은 별표 4 이따 같이 보시고요. 자, 운전 적성검사 기관 또는 관제 적성검사 기관은 자,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해서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합격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합격 기준이 아니라 불합격 기준입니다. 불합격 기준. 차라리 합격 기준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른데 불합격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십시다. 자, 먼저 자, 고속 1종, 2종, 디젤, 그다음에 노면전차, 철도 장비 종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문답형 검사가 있고 반응형 검사가 있거든요. 문답형 검사에는 인성이 들어가고 일반 성격, 일반 안전 성향이 들어갑니다. 자, 반응형 검사에는 주의력, 그다음에 복합기능, 선택주의, 지속주의, 그다음에 인식 및 기억력, 그다음에 공간지각, 판단, 행동력 이런 것들이 민첩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불합격 기준을 보셔야 되겠죠. 불합격 기준은 뭐냐? 자, 이런 문답형 검사 항목 중에 요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냥 아웃입니다. 불합격. 그다음에 이런 반응형 검사에서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
3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근데 30점이라고 하면은 합격이 되겠죠. 30점 미만이 불합격이니까 30점은 합격이다. 자, 이렇게 많은 반응형 검사에 30점 미만이 나오면 불합격이고 30점이 나오면 합격인데 이런 문답형 검사에서 유독 안전 성향이 뭔가 좀 부적합하다 하면은 무조건 불합격.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교통 관제 자격 증명입니다. 관제사 자격 증명. 이때도 역시 인성, 일반 성격, 안전 성향이 있고 요렇게나 반응형 검사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철도 차량 운전면허와 관제사의 그 다른 점은 여기는 지속적 주의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 주의력이. 여기 지속적 주의력이 있죠. 관제사는 지속적 주의력이 없고 대신 뭐가 있다? 작업 기억이 있습니다. 작업 기억. 여기는 작업 기억 없죠. 거의 똑같은데 지속적 주의력은 기관사가, 작업 기억은 관제사가 있다는 거. 왜냐? 여러분 전동차 안에서 출발해서 종착역까지 거의 뭐 2시간 30분 정도? 3시간 가까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섰다 갔다를 반복하잖아요. 반복. 그래서 이게 막 무의식 중에 섰다 갔다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은 정차역을 통과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 주의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관사에 필요한 적성이고요. 관제사는 뭐냐? 작업 기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작업 기억. 이 관제사의 작업 기억은 내가 뭔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연결해서 또 다른 지시를 해야 된다면 그 작업 기억을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가라고 그랬나? 멈추라고 그랬나?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작업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적성 검사 문답형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도교통관제사 관제 자격 증명의 불합격 기준은 여기도 역시 문답형 검사 항목 중에 안전 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뜬다면 무조건 불합격. 그리고 여기도 반응형 검사, 이 많은 반응형 검사에서 3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 역시 30점은 합격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십시다. 자,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적합 또는 머리카락이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하고요. 자, 반응형 검사 점수는 합계는 70점으로 합니다. 합계 70점. 70점인데 뭡니까? 30점 미만은 불합격. 자, 안전 성향 검사는 전문의의 정신건강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의 진단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 결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성향 검사는 참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봐온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7조 운전 적성검사 기관 또는 관제 적성검사 기관의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자, 먼저 운전 적성검사든 관제 적성검사든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신청서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운영계획서라든가 정관 그리고 이에 준하는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운전 적성검사 또는 관제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아까 검사 인력 3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사 이상 3명의 전문 인력이 보유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뭐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운전 적성검사 시설, 관제 적성검사 시설 내역서. 그다음에 운전 적성검사 장비, 관제 적성검사 장비 내역서. 운전 적성검사 기관 또는 관제 적성검사 기관 사용하는 직인의 인형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네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종합적으로 그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자, 그러면 적성검사기관, 자, 운전 또 관제의 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을 보면 세부 지정 기준은 이제 별표 5와 같다고 하니 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몇 년마다 심사한다? 2년마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철도사관학교도 2년마다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기관 적성검사 기간이 2년마다 심사를 받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운전 적성검사 기간, 관제 적성검사 기간의 변경 사항 통지는 별지에 따른다. 자, 한번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 적성검사 기간 또는 관제 적성검사 기간의 세부 지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적성검사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자격 기준은 먼저 아래부터 보겠습니다. 검사원이 있고 선임이 있고 책임이 있네요. 자, 검사원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가 검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문 인력 3명 이상이니까. 자, 선임은 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되고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선임 검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원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책임은 누가 되느냐? 책임은 일단 학력 및 경력은 심리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책임 검사원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또 여기서의 2급은 임상심리사 1급, 여기서의 2급이 여기 1급이 이제 책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정 기준의 검사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유 기준은 운전 적성검사 또는 관제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 조직은 하루에 50명을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50명. 그리고 책임 검사원과 선임 검사원 및 검사원은 각각 1명 이상씩 보유해라. 자, 일반 검사원은 주로 이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임 같은 경우는 검사원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심리사 2급 등을 갖춘 자. 자, 그리고 시설 및 장비. 시설 기준은 하루 검사 능력이 50명이니까 한 번에는 25명씩. 하루에 50명. 하루에 한 번 할 때 1회에 25명이니까 하루에 2번밖에 못 하겠네요. 자, 요런 이상의 검사장. 자, 검사장은 7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분산된 검사장은 제외합니다. 하루에 50명, 한 번에 25명, 그다음 그 규모는 70제곱미터 이상. 장비 기준. 자, 속도 예측 능력을 판단합니다. 속도 예측 능력. 그다음에 주의력. 주의력에는 선택적 주의력, 주의 배분 능력, 지속적 주의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리 지각 능력. 그다음에 안정도, 민첩성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토치 모니터 등 검사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적성검사 지정 기준,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장비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적성검사 기관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업무 규정. 우리가 지금 전인사업이었잖아요. 자, 업무 규정을 보면 조직,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수수료 징수 기준도 있네요. 적성검사 받으려면 여러분 5만 원씩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사항이 있네요. 자, 일반 사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운전 적성검사 기관, 관제 적성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 방법, 항목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차량 운전자 등의 수급 계획과 운영 계획, 검사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레일에 있는 적성검사 기관이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국에 분산된 5개 이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지금 뭐 영주에 있죠, 서울에 있죠, 대전에 있죠. 뭐 5개 전국에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기관이 나도 적성검사 지정 기관이 돼야 되겠다고 신청서를 낼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운전 적성 검사 기간의 지정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 자, 지금 이렇게 지정된 기관이 어떻게 하면 또 운전 적성 검사 기간으로 지정을 취소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전 적성 검사 기간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1호 이호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취소하여야 된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취소죠. 취소죠. 자, 업무 정지 명령을 위반했어. 근데 그 정지 기간 중에 운전 적성 검사를 또 몰래 했어. 아유, 취소감이죠. 이 2가지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근데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인 사업처럼 이럴 때는 좀 보완해라 하고 1차, 2차도 안 해, 3차도 안 해. 그럼 그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취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적성 검사 업무를 막 거부해. 이때도 1차, 2차, 3차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정서를 발급했어. 그러면 1개월, 3개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취소입니다. 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이면 취소.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 적성 검사 기간이나 그 기간의 설립, 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 운영하는 검사 기간을 운전 적성 검사 기간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취소가 된 기간이에요. 근데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 운영하는 검사 기간을 운전 적성 기간을 또 따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의 설립 운영자가 임원이 또 따로 나와서 또 다른 기간을 또 이제 만들고 신청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안 된다는 거죠. 요런 또 운전 적성 검사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이런 또 기준이 있네요.